사람이 만드는 시간과 역사는 스스로 느끼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엮여서 만들어내는 시간과 역사는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시대 정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진보적 가치의 중요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 언저리 소수이며 지역 정서에 쉽게 융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지역 구성원의 20%나 되는 결코 작지 않은 지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소수를 자처하며 진보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를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주변에 많지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면 자주 만나기도 힘든 대면대면한 관계의 어색함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 정신을 만드는데 방해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공명이 시작된다면 딱딱함과 완고함으로 대표되는 지역 정서도 조금은 유연해지리라 기대합니다. 팀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미친 개미들의 세상 이야기,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느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머리 스타일이 변하셨습니다. 예. 단골 미용실에서 이발소죠. 공짜로 해줬어요? 이거 파마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냥 드라이. 투트랙 요새 저 MZ 세대가 한다라는 그런 머리 아니에요? 투트랙이 아니고 투컷. 투컷? 투컷 안 맞나? 나이 든 사람. 용어는 투블럭 죄송합니다. 투블럭. 투블럭. 다 틀려. 용어는 잘 모르고요. 네, 하여튼 멋지십니다. 만져줬습니다. 네. 방송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네, 얼굴에 윤기도 아주 잘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의 진행을 맡은 진영미. 성기수입니다. 팀 사람과 사람은 대구 경북 지역의 평범하지만 진보적 가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여건상 한 달에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분 한 분 이야기가 진지하고 솔직하게 전해져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어떤 분일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콘텐츠다 보니까 상징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조금은 유명했으면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볼 분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현재 노무현재단 대구 경북 지역위원회에서 운영위원과 공동대표를 거쳐 현재 상임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용환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뵀는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뵈니까 더 새롭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머리 스타일도 너무 멋지셔가지고요. 이런 머리 스타일 자주 하세요? 아니요, 태어나서 2번 해봤습니다. 어쩐지 제가 봐서 좀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은데요. 네. 예. 어쨌든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어 보이고요. 네. 김용환 상임대표님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 대구 네. 달성군 세천에 살고 있는 1960년산 김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멋있게 입장해 주셨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좀 궁금하네요. 코로나가 좀 많이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 활동하시는데 어떤 불편함 같은 건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2번 걸렸었고요. 두 번이네요. 두 예. 분이나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두 번째는 그냥 감기보다 더 약했던 것 같아요. 외부 활동에는 크게 지장은 없고요. 실내 마스크를 아직 써야 되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 조금 들어갈 때 벗고 어차피 밥 먹고 말 다 하고 나올 때 또 지금 끼지는 않아도 되죠. 착용은 안 해도 되는데 좀 실효성도 의문이 되고 실내에서 아직 쓰고 있는 게 불편하긴 하죠. 예. 그러시군요. 자, 지금 노무현 재단의 상임 대표신데요. 노무현 재단의 상임 대표는 임기가 얼마나 되죠? 2년입니다. 아, 2년이요. 연임은 가능한데 일단 2년입니다. 그럼 올해가 첫 해신 거죠? 예. 첫 때 이제 재단 활동을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대가 조국 상영회도 했었고
또 그 전시회도 했었죠. 동백의 정신가 그거도 했었고 이렇게 대규모 회원들이 모이는 행사들을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좀 부담스럽거나 또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일단 그 동백이 피엄수다. 비염수다. 4.3 네, 관련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행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관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단 모임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는 어차피 실내에서 50명 이상 네. 또 실내에는 마스크 제약이 있으니까 행사 기획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죠. 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이제 코로나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잠잠해진다 그러나 일상화되는 것처럼 이제 정책도 그걸 가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거가 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재단의 그런 기획 행사라든가 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행사가 있나요? 지금 14 평화선언 15주년 기념해서 노면재단 전국 지역위원회가 동시에 백두대간 산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네. 계획해가지고 계획하고. 10월 2일 날 합니다. 아, 저희 10월 그럼 저희 지역에는 어디로 가나요? 백두대간? 노공지산 탐방단을 통해서 803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803. 예. 혹시 걸어가나요? 케이블카를 타나요? 케이블카 이제 너무 좋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해서 공통적으로 네. 이제 노공지산 탐방단이라는 성격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조금 거칠게 산행을 하는 걸 좀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케이블카로 가면 될 겁니다. 문자 다 나갔을걸요? 네, 봤습니다. 네. 대표도 평소에 산행을 즐기시는지요? 저는 예전 20대 30대 때 아, 서울 명산 100개 해가지고 숙제하듯이 다 타본 적은 있어요. 거의 뭐 아. 산악인 수준이시네요. 아니요, 네. 그냥 숙제하듯이 아, 했다니까요. 숙제하듯이. 그냥 이제 좀 그런 건 한 번쯤 해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아, 그 산을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어떤 느낌을 받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냥 운동하듯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저랑 비슷해요. 저도 운동하려고 산을 타거든요. 지금은 트레킹을 좋아해요. 트레킹. 트레킹 좋죠.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잘 못하고 있는데 트레킹을 좋아합니다. 걷는 트레킹 가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혹시나?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잘 안 되니까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면서 저는 주변에 저희 집이 세천인데 주변에 강정보도 있고 네. 마음만 먹으면 저한테는 다 똑같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천 강정보 다리 밑에서 화원유원제까지 왔다 갔다 하면 막걸리 한잔하고 오면 한 5시간 다섯 딱 시간. 좋습니다. 어. 그럼 그게 뭐 산티아고나 제주도나 난 다르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거기도 가보고 싶긴 하죠. 문재인 대통령도 트레킹, 산행 이런 거 상당히 즐기는 예.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예. 같이 가실 의향은 한번 있으신지요? 별로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 없으세요? 예. 혼자? 저는 혼자 이렇게 가는 트레킹은 거. 혼자 하는 맛이 예. 진짜 아, 좋거든요. 네, 네. 자,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는 불편해서 싫어요. 그렇군요. 저도 알겠습니다. 트레킹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 가신다니까 같이 가자는 말은 무슨 말씀 못 아니요, 드리겠네요. 같은 장소에서 한 5분 늦게 그 서로 차이를 두고 출발하면 뒤통수 되죠. 보면서 그 화원유원지에서 만나서 그냥 좋습니다. 막걸리 먹는 거 같이 먹으면 되고. 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네, 한번 트레킹 꼭 추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올해로 처음으로 이제 상임 대표를 맡으셨는데 네. 포부나 각오 있으시다면은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공동대표 거친 세월이 한 8년 반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어느 자리든 맡는다는 건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통 그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큰 목표를 가지고 한 것보다는 그 한 8년 세월 거치면서 제가 어떤 자리든 가면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 하나 딱 있었어요. 어떤 거죠? 노문재단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그렇군요. 뭐 재단의 목적 설립에는 뭐 노면 정신에 또는 가치, 철학을 개성 발전 뭐 선양 이렇게 있죠. 그거는 아는데 일반 대중들한테 뭐라고 딱 설명하기가 힘들었어요.
확 와닿게. 한마디로 노무현 재단은 무엇이다 하기가. 예, 뭘 하는 곳이다. 그게 한 8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제가 상임대표를 맡으면 그걸 한번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한번 시작은 해놓으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목표라면 목표인 것 같아요. 그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 미디어 소유위원회 같은 건가요? 이거일 수도 있죠. 아 그리고 저 대표님 저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맨날 뵐 때마다 이렇게 밥을 많이 사주시는데 혹시 월급은 많이 나오시는지 상임 대표로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봉사직이고요. 밥을 많이 산 적도 없고요. 여기는 뭐 봉사직이죠. 그러면 월급이 하나도 없다. 네. 네, 오히려 돈 내고 야, 돈 내고 다니죠. 돈 내고, 네, 알겠습니다. 회비 내야 되잖아요. 1년에. 네. 금액은 안 밝히겠습니다. 네, 봉사하고 계십니다. 돈 내고 봉사하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네, 봉사직이죠. 네, 많이 여기 와주십시오. 봉사하시는 분 쭉 많이 앉아 계십니다. 다들요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네. 대표님은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많이 오랫동안 뵌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뵀을 때부터 첫인상, 사람은 누구나 자기 첫인상이 있잖아요. 첫인상 봤다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약간 차갑다는 느낌도 살짝 받았었고요. 네. 예. 또 말 붙이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 가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앉아 계시면 이렇게 아는 척을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가끔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의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을 들어왔던 소리입니다. 그러세요? 회사 생활할 때 네. 지금도 뭐 회사에 있지만 그냥 일반 직원일 때 뭐 또는 뭐 대리 계장 뭐 과장 이럴 때 저희들 때 이 대사무실 제도였거든요. 한 사무실 한 100명씩, 그렇죠. 150명씩 있었습니다. 통합 제가 사무실. 다니는 저희 부서 근처에서 제가 이렇게 바닥을 보고 일하다가 쓱 눈을 들면은 조용해졌어요. 하여튼 뭔가 좀 싸하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그랬어요. 국정원 스타일인가요? 국정원 스타일. 그건 이쪽에 제가 그 집회가 한참 많을 때 네. 그때 생각한 게 집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늘 나오세요. 그렇죠. 거의 같은 근데 안 나오시고 그냥 마음만 가지고 집회 현장에 뭐 두려움이라든지 또 네. 시간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한테 현장을 이렇게 한번 이제 보여주는 뭐 거? 기자놀이 하면서 그 어떤 그 카페에 글로서 이렇게 올려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누가 진행자가 나와서 또 게스트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축약해서 쓰고 뭐 제 나름대로 막 합니다. 그거 하다가 국정원 직원으로 오해받아가지고 몰린 적이 한 번 있죠. 그러세요? 그런 일이 있으시구나. 아니 양복 입고 계시면은 딱 국정 스타일 그 같기도 스타일이에요. 해요. 네. 그 노무현의 위대함을 그때 발휘했죠. 노무현 재단 명함을 주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모든 게 다 해결됐었습니다. 해결되셨군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그 오프라인의 첫 모임이 그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미권스라고 알려져 있는 맞습니다. 그게 첫 모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시는 그 정봉주 의원 인기가 상당했잖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근데 굳이 그렇게 오프 모임까지 나가셨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가 제가 이제 그 정치 사회 쪽에 회사 일 쪽만 전념하다가 정치 사회 쪽에 처음 어떤 계기로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정보를 좀 뒤져볼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임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죠. 근데 저한테 초대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조금 저한테 잠깐 신선한 충격이 저희들 때는 내가 했든 안 했든 운동권으로 대별되는 어떤 그런 운동이지만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젊은이들이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겨울일 겁니다. 대략 몇 년도 정도 되죠?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좀 아리까리한데 10년도 말쯤 될 겁니다. 그때 겨울이기도 하고 보통 이래 요즘 생활하면 생활권이 또 지역적으로 다 세퍼레이트 돼 있어서 시내를 저희들 나이 되면 잘 나갈 일이 없죠. 우리 이제 동성로 이런 데를 눈도 살짝 오는 것 같고 지하철도 한번 타고 그냥 한번 가봤어요. 그냥 어떤 데인가 싶어. 밖에서 보다가
아유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돌아가려고 갔는데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어떤 한 사람이 앞에서 그 모임을 들어가는 거 보고 뭐 그분 성함은 굳이 밝힐 필요는 없고 그 사람 따라 머뭇거리다가 그 사람 들어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때가 이제 이 모임의 뭐 활동이라면 활동이니까 시작하게 된 계기죠. 그때 돌아섰으면 또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겁니다. 앞에 먼저 들어가시는 분이 용기를 주셨군요. 예, 그분은 이제 뭐 카페 활동이나 이거 온라인 활동을 좀 하시던 분이어서 그게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웠던 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는지? 예, 지내죠. 아. 저 나중에 보니까 뭐 저하고 갑장이에요. 예. 저 아까 앞에서 어떤 계기로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어떤 계기가 어떤 계기실까요? 회사 생활을 오래 하고 이러다 보면 좀 지치죠. 네. 보통 50대 되면 뭐 남녀를 떠나서 50살 정도 되면 뭐 인생의 철학자가 다 된다고 그러죠. 네, 많은 그때 것들이 되면 이제 생각나죠. 회의도 오고 많은 생각들이 오가죠. 좀 쉬려고 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뭐 회사 생활을 하지만 조금 예전보다는 덜 왕성하게 하고 쉬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저희 큰애가 몇 사단인지는 이런 것도 잘못하면 검열이 걸리니까 사단은 제외하고 네, 하여튼 네. 경기도 포천 네, 포천 있는 사단에 이제 큰애가 근무하고 있었을 때 천안함 사건 터졌죠. 네, 맞아요. 네. 그때 그 희생당한 장병의 어머님이 그 편지로 절규하던 그 나레이션이 KBS 방송에서 나갔습니다. 그 마지막 그 절규의 멘트를 보고 좀 이상했던 멘트가 하나 있어서 이상한 멘트요? 그렇죠. 그 장병아 아들아 장병아가 아니고 아들아 대한민국을 용서하지 마라. 이 말이 이상했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나 그게 대한민국을 왜 용서하지 마라 북한 그러네. 소행인데 그래서 그게 제 사회 쪽을 이렇게 들여다본 시발점인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의문점을 느끼기 그렇게 시작하신 아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것도 네. 또 이제 네. 위험하고 이러니까 네, 공감하기가 더 쉬웠겠죠. 네. 불안하기도 하고 참 하니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아들아, 대한민국을 용서하지 말아라. 절대 용서하지 마라가 절대 맞을 겁니다. 그러네요. 뭐 우리나라 국군의 어머니가 우리나라를 용서하지 말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되게 뭐 수습 절차나 아니면 사건 원인에 대한 진상이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게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네. 뭐 천안함 사태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니까 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각자의 생각에 또 맡겨야 되는 네, 그런 것 같긴 언젠가는 했습니다. 또 밝혀지겠죠. 그게 네. 뭔지 뭐가 나타나겠죠. 지금은 좀 그렇지만. 네. 대표님, 요즘 최근에 신규 회원들이 많이 제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뭐 장학생 모임도 추진하고 있고 신규 모임도 들어오고 하시면은 대표님께서 막 일일이 가서 이제 또 만나보시고 대화도 나누신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분들 만나시면 기분이 어떠신지요? 뭐 에너지죠. 한마디로 기분이 좋고 네. 그분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는 경제학도니까 아하. 그 배운 것 중에 그 PM론이라고 있어요. 그 실행과 유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실행과 유지의 그 몫을 50대 50으로 보는데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지 쪽이 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유지 쪽이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단체나 모임들이 유지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시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유지보다는 쉬워요. 처음 뵙는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잘 적응하시도록 또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서 장학생 모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뽑기는 뽑아놨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뽑아놓으면 그분들을 요번에는 우리 그 봉화음악회에 그 친구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하지를 못했는데 그 친구들을 선탑시켜서 그 친구들을 인솔을 시켜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인사도 하고 네. 또 늘 가던 사람들 말고 대학생들이 와가 인솔 하는 건 또 다른 네. 분위기도 있죠. 네, 네. 그 친구들도 색다른 경험도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잘 진입하고 오래 그 같이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만나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요. 대구에서는 한 명 보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줄을 또 다니다 보면은 노무재단 회원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정말 네. 손 붙들고 거의 눈물을 흘립니다. 더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네. 차에 그 네. 노란 리본 네. 달고 네. 다니다가 네.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죠 네. 하고 네. 가는 그런 네, 네. 일화도 있죠.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네, 네. 노란 리본 서로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이 네, 뭐 소수이다 보니까 네. 친밀감 어, 네. 저는 이런 게 네. 더 강하겠죠. 지하철 타면 가끔 만나거든요. 노란색 이렇게 리본 메고 네. 그럼 서로 만나면 눈 딱 마주치고 이렇게 인사하고 좀 그렇게 저도 아 정말 하거든요. 요즘 노란 리본 그게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집에서. 근데 인사도 안 하고 인상도 별로 안 좋아. 그래갖고 그냥 떼면 하고 있는데 오늘 가방을 메고 타는데 노란 아. 리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식 있는 사람이구나. 아, 갑자기 잘생겨 보이죠. 왠지 친근해지죠 그냥. 갑자기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고 네. 막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갖고 나가는 노무현 재단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데요. 이렇게 좀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우리는 어떻게 더 잘 엮어 나갈까 그런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무거운 얘기 조금 벗어나서 네. 좀 가볍게 가셔. 혹시 대표님 책 좋아하십니까? 요새 뭐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읽고 계신 책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제 일단 책에 대한 정의는 제가 아는 정의는 사다 놓고 읽고 싶을 때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이야기한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다 놓은 건 많은데 이제는 한 권 읽기가 힘들어요. 제가 추천이라기보다는 원타임으로 첫 페이지 열고 한 번에 읽은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네 궁금한데 어떤 거예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제목이 정말 재미없어 솔제니친 보이는데. 인데 네. 제가 네. 중학생 때 저희 누나가 사다 줬어요. 그래서 네, 네. 그 책은 왜 그렇게 뭐 어떻게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도 잘 안 돼요. 중학생이니까. 그냥 재밌었어요. 그러고 뭔가 끝까지 읽어야 될 거. 이 사람 하루와 네. 내 하루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목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한번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네. 혹시 그 책을 강제 수용소. 네 맞아요. 네. 그 책을 혹시 중학교 이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지는 안 했어요. 다시는 안 보셨어요? 그건 한 번 읽었는데 한 번 그렇게 읽은 것으로 좋겠어요. 만족하셨습니까? 예. 뭐 어린 왕자 어릴 때 누나가 책을 좀 많이 사다 줬는데 네. 그때 좀 많이 읽었고 그리고 회사 들어가면 실제로 저희 산업화 시대에 회사 생활하면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죠. 전문 서적, 네. 자기 개발서 이런 거는 보는데 속칭 말하는 인문학 교양 도서를 읽을 시간은 거의 주어지지 않아요. 일하다 보면 새벽에 들어가는데 언제 책 읽어요? 뭐 책 얘기 나온 김에 혹시 노무현 전집 다 보셨습니까? 지금 재단에도 노무현 관련 책이 많은데 네. 저도 다 못 읽어요. 그거 다 못 읽고 다행이군요. 예, 저만 못 읽은 줄 알고 대표님도 못 읽으셨죠. 다 읽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 읽은 사람 이상한 사람 맞죠? 그걸 왜 네. 다 읽어요? 자기 그냥 저 이상한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책이 나올 때마다 그때 샀었어요. 네. 이렇게 전집으로 산 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그냥 보관용, 소장용, 전시용 뭐 이렇게 요새는 노무현 재단 거기 책 이렇게 전시하는 데 가면 박스에 딱 돼갖고 예쁘게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 나올 때는 책 모양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그래서 들쑥날쑥합니다. 요새는 이쁘게 나오지만 요새 거는 새로 사면은 전시용. 전시용으로 아주 이뻐요. 네 대표님 그러면은 한 번에 쭉 읽은 책은 그 이반 그거 책이고요. 이반 소문의 지하로. 네. 그 이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인생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 권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도 그 책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그 책이고 굳이 추천하라면 코스모스 뭐 이제 사피엔스 이런 책들이 괜찮았는데 인류학 굳이 제가 지금 정치 현상이나 이런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고 사실 이 편향성이 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죠. 코스모스가 더 추천하고 싶죠.
코스모스가. 왜냐하면 예전에 그 우리 고문이셨던 노 교수님께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이 삼국사기는 삼국유사는 좀 뻥이 심하거든요, 사실. 삼국사기가 이제 요즘 말하면 팩트만 정리해 놓은 네. 거라고 보면. 네. 승자의 팩트. 그 교수님 말로 삼국사기는 뼈다귀밖에 없어서 발라먹을 살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한 적시도 중요하지만 네. 희망을 주는 말도 있어야 되고 멀리 보는 또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분이 삼면을 바라보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던 현실을 분인데 투영해야 되는데 그게 예, 없다는 멀리서 얘기죠. 보고 다른 쪽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거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코스모스도 보시면 네. 그럴 거예요. 코스모스. 노무현 재단 대구 경북 지역위원회 상임대표 김영환 대표님께서 가을에 읽을 책으로 코스모스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책 이야기 나와서 좀 더 연결하면요. 지금 노무현 재단에서도 그 작가님들 많이 초대해가지고 강연회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네. 혹시 최근에 계획하고 계시는 작가님이나 아니면 또 모셨으면 하는 작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영하 작가 좋아하고요. 김영하 작가 좋아하고 전혜린 좋아하는데 이미 작고하셨잖아요. 추리 소설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전혜린 에세이. 김영하. 김영하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인물을 좋아해요. 인물을 좋아한다. 그분이 쓴 작품보다는 그 인물 자체가 매력이 있어서 그분하고 이야기, 강연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균형감도 있고 아주 멋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정치나 사회 문제에 너무 과몰입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강연 그분이 하시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그 대구 경북 지역위원회에서 김영하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그분이 워낙 이제 유명해져서 셀럽이 돼가지고 좀 최근에 지금 아마 이번 달에 제가 알기로 대구에 한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일단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보니까 대표님 아주 문화적 소양이 아주 좀 높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신 것 중에 재밌는 거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고 아니면 또 아까 책처럼 내 인생의 영화, 내 인생의 드라마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 영화의 정의가 그 시대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주 그러니까 중학생 때 봤던 영화로 기억되는데 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조이요. 예, 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뭐 시나리오는 크게 뭐 보통인데 어쨌든 그 나이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감명이 저한테 울림을 많이 줬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했었고 50대 때 봤던 영화가 인생 영화라고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본 것 같은 예, 기억이 나는데. 네. 중년의 삶, 노년의 맞아요. 삶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 예. 아마 영화 보고 제일 많이 울었던 게 그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차갑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잘 안 울거든요. 네. 혼자서 한 2시간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요. 이게 제 인생 그렇군요. 영화죠. 그 아마 그 노년의 삶에 대한 얘기들을 쭉 풀어놨던 영화였나요? 공감되는 부분이 공감되는- 너무 네, 진했어요. 많고 네. 진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일상이 좀 투쟁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삶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좀 경직되고 너무 딱딱해져서 좀 말랑말랑해지고 싶고 막 이래서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또 공연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나를 되게 많이 정제시키려고 저도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런 얘기를 쭉 해주시니까 되게 공감 가는 얘기라서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살아가자면은 경제적 활동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시죠? 소방 관련 소방기구 제작회사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 소방 관련 제작. 예, 소방기구. 기구. 소방기구 만드는 공장 감사입니다. 아, 그럼 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본인의 삶의 그 기반을 탄탄하게 갖고 계시고 그렇죠. 또 그걸 통해서 여기저기 막 밥도 사주고 그러시면서 베풀고 계시고 그러신 거죠? 탄탄하진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삶을 그냥 산다고 보면 됩니다. 네, 최근에 노무현 재단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서울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요? 네, 다녀왔었습니다. 혹시 어땠습니까? 뭐 좀 아쉬운 점이나 뭐 좋았던 점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건물 같아요. 첫 느낌은 신축이라는 느낌은 안 와요. 그게 제가 이제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이제 약간 긍정으로 받아들였던 편안하다는 느낌일까? 익숙하다는 긍정의 느낌? 의무죠. 네, 익숙하다는 긍정의 느낌. 그 동네에 그냥 스며들듯이 지은 건물 같은 느낌. 네, 센터 지을 때 그 설명했을 때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여기서 또 재단 건물이 너무 돋보이지 않게 지역과 스며들게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설명할 때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기술적으로 네. 그게 고도 제한이 있어서 네. 높게 지을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2차 저차 그렇게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건데 색깔이나 이제 색감이나 이런 것도 약간 제가 색은 잘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노란색으로 노란색 했었겠죠. 계열인데 네. 아주 노란 것도 네. 아니고 약간 노란 쪽에서 다크한 쪽인데 그냥 보면 편안해요. 괜찮아요. 그게 하드웨어적인 네. 느낌이고 옆에가 창덕궁인가 창경궁인가 그게 지금 저도 창덕궁. 창덕궁이죠. 네.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예, 바뀌었고 예. 창덕궁이죠. 창덕궁 담하고 바로 네. 이렇게 있으니까 경관은 좋죠. 그게 3층인가 거기서 내려다 보면 숲도 많고 나무도 많고 나무죠. 나무들이 많아서 장소는 좋은 곳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대표님 단체로 이렇게 버스로 이동해서 갔다 오신 거죠? 아니요, 저 따로 갔다 오신 건가요? 상임 대표는 당연직 그 서울 네. 재단의 운영. 이사입니다. 네. 예,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회의하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갔다 왔죠. 제가 이런 질문 왜 드리냐면 예. 노무현 재단에 한번 좀 참여하고 싶고 또 뭐 이제 멀리 가는 행사에 버스와 같이 탑승해서 가고 싶은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과연 버스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예를 들어 봉화를 간다. 봉화는 좀 가까우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 뭐 서울을 간다. 네, 버스 안에서 뭐 하죠? 그건 이제 선탑하는 사람에 네.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요? 다른데 되게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준 영향이 좀 조용하게 가는 편이죠. 예전에는 이제 인사 정도 하고 대부분 그 선탑하신 분들이 뭐 공동 대표님이나 뭐 운영위원장님이 뭐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멘트들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하는데 개인들 소개하고 이런데 그것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조용하게 가고 싶은. 요즘은 크게 안에서 뭐 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타본 있습니다. 경험으로면은 네, 자기 소개 한 명 한 명 마이크 잡고 네. 자기 소개를 좀 해요.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하고 싶은 말 해라라고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 나옵니다. 막 요새 속상한 얘기 막 하시면서 뭐 그것도 하나의 재미죠, 뭐. 그렇죠. 그 서울센터도 가보셨고 저는 이제 봉화도 가봤거든요. 전시관. 예. 근데 봉화 전시관 안에 들어가셔서 보셨을 때 가장 와닿았다 그럴까? 뭐 가슴을 좀 울컥하게 봉화 했다든가? 대통령 기념관은 제가 못 그럴까요? 갔습니다. 못 아직 못 가보셨어요? 갔습니다. 예. 못 가고 그 관장님하고 뭐 한 시간 정도 무슨 그러셨군요. 저희들 행사 때문에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정작 기념관은 못 갔습니다. 제가 기념관 전 들어갔을 때 제일 울컥했던 게 뭐냐면은 그 돼지저금통이요. 우리 희망 이렇게 그걸 이제 다 해갖고 노사모 관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돼지저금통이 막 이렇게 확 쌓여 있는 걸 보는데 옛날 생각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까? 너 눈물도 많으셔서 2시간씩 우신대는데 얼마나 우셨을까? 그때만 그랬다니까요. 제가 노무현 그 봉화 마을에 가도 그 표정 변화가 별로 없어요. 네. 우리는 저마다 노무현과 어떻게 만났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그럼 노무현과 만나면 어떻게 시작되신 걸까요? 뭐
사람을 만난 적은 없죠. 네. 직접 뵌 적이 없으니까. 네. 그 아까 앞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런 모임에 네. 가고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노무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찾아가게 되고 네. 또 알아가게 되고 네. 뭐 그렇게 만남이 시작된 거겠죠. 네. 뭐 대표님이 이렇게 듣기로는 뭐 운동권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젊은 시절에 진보적인 어떤 삶의 궤적을 가진 것도 아니신데 이렇게 오신다는 게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대부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젊었을 때부터 뭐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운동권이었다, 아니면 뭐 나는 뭐 어떤 시위 갔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전혀 다른 궤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게 제 입장에서 된 독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들이 항상 그런 어떤 투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역사적 행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걸 거친 사람들만이 무엇을 하고 또 마치 그것이 자기네들의 하나의 뭐 기득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풍조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데서 대표님처럼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점점점 스스로가 발전해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게 저는 너무 기분도 좋고 또 너무 뭐라 그럴까, 대구 경북 지역의 상임 대표신 분이 이런 분이다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다 공감하는 이야기고 동의합니다만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80년 넥타이 부대잖아요. 그렇죠. 네, 80년 넥타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의 내리고 구분되는 것들도 사실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때 당시 운동권이었다. 네, 또는 저희들은 먹고 살려니까 회사 들어가고 일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넥타이 부대밖에 못 했는데 네, 운동권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얼만큼 운동해야 운동권이고 네. 또 단체를 조직해서 그게 들어가야 운동권이고 이것도 음. 사실은 지금 시대에서는 조금 음. 의미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해석되는 거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했었고 제가 우연히 어떤 경로를 통해가 계기를 네. 통해서 이렇게 상임 대표가 됐듯이 네, 또 어떤 분들은 우연히 또 운동을 짱돌을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 그렇게 네. 그때 처지에 따라서 했었겠죠. 네. 그때 시기가 그랬으니까 네. 그게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그 세월이 엄중해서 네. 또 엄혹해서 네. 또 뭐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야 네. 될 때가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맞아요. 시민들 의식 수준대로 나서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생활하는 거고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규정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뭐 운동권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딱 운동권 스타일로 보입니다 지금. 운동권이냐고 해가지고 그 시대에 운동을 했었으니까 네, 운동권이죠. 네, 그렇죠. 그 운동이 뭐냐 하는 건 다른 이야기지만 네. 그렇게 운동권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그 그렇죠. 꼰대스럽지 않나요? 그렇지.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시대적인 그 의식의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들이 80년대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네, 시기다 그렇죠. 보니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고 네. 지금은 이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살고 있는 위치에서 뭔가들을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에 조금씩 옮겨나가는 좀 그 시민 의식에 의해서 이제 세상이 좀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딱 잘라서 이거다 저거다 규정 짓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네,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죠? 그렇겠죠.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노무현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잠깐 어디로 빠져나간 듯한 느낌? 잠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들어서 자, 이거 다시 들어오시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거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상대했던 분 찍었습니다. 아, 상당히 분 찍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름은 뭐 굳이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 자, 하고 싶진 않고요. 그럼 그 다음에 갑니다. 이명박하고 정동영 어디 찍으셨습니까? 이명박. 예, 이명박을 찍으셨고, 예, 이회창을 찍으셨고, 예. 이회창과 MB 네. 이제 이명박을 찍었다고 지금 이제 하죠. 완전히 갈아타신 거네요. 그러면
혹시 그 특별한 말도 계기가 앞에 있었습니까? 이야기했듯이 앞에 의미 부여가 네. 그렇게 필요 돼서는 없어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은 어쨌든 롤 모델이었었거든요. 네. 저희들 회사 생활할 네. 때. 그 양반이 대통령 하면서 그렇게 욕심이 많을 줄은 몰랐는데 능력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사심을 버리고 국정을 운영했었으면 잘 하실 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사심 이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큼 너무나 과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건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또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저는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네. 그러면 혹시 이회창, 이명박을 지지하던 그때와 지금과 혹시 삶이 좀 달라진 거는 있을까요? 옛날이 더 그 일상으로 말하면 옛날이 더 편했죠. 예, 더 살기 좋았고 옛날이 더 따뜻했고 지금 네. 힘들어요. 네. 지금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친구들하고 소원해지고 힘든 거 많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뭐 사석에서 말할 기회가 좀 없어서 그런데 정치를 모르고 사는 게 그냥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제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와야 돼요. 일반 대중들은 그게 제일 이상적인 사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이해하려고 알게 되고 막 네. 그 홍수 속에 이렇게 밀려다니는 것 같아요. 슬픈 현실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잘하면은 뭐 그냥 잘하긴 두고 그냥 사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나요? 그런 세상이 와야 되죠. 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투표율이 높은 거는 그만큼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해서 정치에 과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거지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이거 일부 견해입니다. 이거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해요. 말씀하신 저도. 게 약간 그런 거 같은 아, 결인 것 저도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두 분의 의견과 상관없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그 쭉 얘기를 해봤는데 대표님이 임기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남으셨잖아요. 네. 앞으로 노무현 재단이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사업이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미디어 네. 쪽 사업이기도 한데요. 아까 실행과 유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오늘이 첫 방송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 회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빨리 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네. 제 남은 임기 동안 이게 어떤 형태로 약간 변모될 수도 있겠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네, 더 그렇죠. 좋아질 수도 있고 그 초석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요것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하나고요. 네. 미디어 소위원회. 원래 또 하나 생각이 노무현에 관한 연극을 하나 시나리오를 공모를 하고 싶었어요. 제 재단에서. 문화 쪽으로 이제 더 많이 이 생각하시는 영화는 많은데 연극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뒤통수를 하나 맞았는 게 서울재단에서 초선의원이라는 시나리오로 연극이 나왔어요. 물론 네. 이제 이럴 수는 있죠. 그건 이제 노무현의 일생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조명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스토리로 딴 부분을 조명할 수도 있어요. 이제 시나리오를. 네. 근데 김은 좀 빠지죠. 이게 김. 없을 때 시작해야지. 그 시나리오 공모에서 지역의 연극인들이 요새 어렵잖아요. 원래 네, 어려웠지만 더 네. 어려워져요. 그러면 네. 그거 하고 그 시나리오 공모 연계해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 지금은 시나리오는 초선 의원이라는 시나리오가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그 시나리오를 받아서 지역 연극인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을지 네. 아니면 그냥 서울에서 원래 연습했던 그 연극 네. 단원들이 와서 공연하는 거를 해야 될지 그건 네. 아직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극 노무현에 관한 연극을 하나 좀 남겨보고 싶었어요. 네, 노무현에 관한 연극 정말 기대됩니다. 남겨보고 네. 싶었어요. 네. 그게 제 그거였고 그 지역 가수 공연 네. 중에 윤성 네. 아프리카 밴드 네, 아프리카 밴드. 네. 지역에서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인연이 있죠. 네. 저희들이 행사하고 이럴 때 많이 오셔서 해주셔서 많이 오셔서 아주 저렴한 출연료에 하시고 하시다가 최근에 떴잖아요. 네. 이제는 역전이 돼가지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그분 윤성이 이제
뭐 인지도 좀 올라갔잖아요. 그럼 윤석열을 공연을 시키면 일반 시민들도 와서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위원회 그 사무처장한테 그분이 도움을 왕래를 주세요. 많이 네, 하셨어요. 무슨 회장이에요, 하여튼 윤석 옛날부터. 아 팬클럽 회장인가? 예, 뭐 그런 거지 싶은데 어떻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게 그 윤석 공연에다가 뭘 제가 더 넣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좀 지금 밝히면 안 되니까 재미없으니까. 네, 그럼 상 계속하고 대표님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듣고 보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앞서가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화잖아요. 결국은 문화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뭐 의식이나 이런 거보다. 근데 노무현 재단을 문화로 담아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궁금한 거 한 가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 일반인들이 볼 때 우리 노무현 재단을 볼 때는 저거는 약간 정치적 모임이다. 예. 정치인들의 성격이 강한 모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좀 풀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그 노무현 재단이 갖고 있는 영원한 숙제겠죠. 근데 예전에도 운영위원장 시절 때인가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박근혜 탄핵 때 막 사람들이 운집에서 나갈 때 있잖아요. 네. 우리 재단 회원들 가운데 노무현 재단 깃발을 왜 안 드느냐고 항의하신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네, 있었어요. 예. 많았어요. 들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노무현 재단은 가장 정치적이지 않을 때가 정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지향을 우측으로 가도 암만 우측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도 보는 사람은 좌로 봐요.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는 약간은 우측으로 크리크를 해가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네네. 균형이 그래도 덜 끼울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하죠. 네. 정치적이지 않은 게 정치적인 거다. 네, 가장 정치적인 색깔을 안 띠는 게 가장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굳이, 것이다. 뭐 예, 이렇게 굳이 이해도 되겠죠. 네.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은 어머니 품 같은 곳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 어머니 품을 지켜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냥 정치적이지 않는 것이 정치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 아닐까요? 해석을 더 좋게 해주시네요. 네. 노무현 재단 대구 경북지역위원회는 이 지역의 이제 어떤 발전과 동떨어져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행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건들 이런 거가 맞물려 이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노무현 재단인데 어떤 그런 것들을 정치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이었지만 네. 그 노무현 재단의 설립 목적이 네. 말씀드렸듯이 노무현의 가치 철학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위의 가치 철학을 우리가 구체화시키고 시민들하고 다가갈 때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약간씩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 그쪽을 보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색깔은 일부러 뺀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네. 어쨌든 균형 잡힌 사업 프로그램 이런 거로 노무현 대통령이 늘 추구했던 게 화합이잖아요. 대화, 타협, 화합, 대통합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중심추를 그렇게 놓고 사업이나 이런 걸 모든 걸 진행을 하려고 하죠. 저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균형 그런 것들의 의미도 또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여쭤보자면 결국은 노무현 정신을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말을 하라 그러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네, 하는 그 네. 한마디를 떼어낼 수가 없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노무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아무리 균형감을 갖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정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어떤 정당이 되든 뭐 어떤 사람이 되든 그쪽 기울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지키면서 사람들한테 노무현 재단을 설명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단에서 뭐 정당 활동을 회원이면서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분들이 뭐 진보 쪽이지만 또 당이 다른 쪽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미래로 봐가지고 노무현 재단에서 국민의힘 네. 그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되죠. 그 네. 방향은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나머지 디테일에 대한 거는 네.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데, 이 조직이라는 그 단어의 그 어감이 네. 그 원래 건달 쪽에서 조직을 많이 쓰니까 좀 세요. 센데 저는 연대라고 보거든요. 그냥 연대. 네. 조직이라고 하면 뭐 무슨 단체 이름이 달리고 간판이 달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네. 연대의 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즐겁게 연대하고 하는 것들이 음. 바로 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네. 김영환 대표님 해석을 듣고 나니까 조금 제 마음에 그 조직이란 말에 방점이 찍혀서 경직되어 있던 부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긴 해요. 네,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재단 회원들께 대표님께서 남기고 싶은 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세계 환경이 너무 암울한 시기입니다. 일상생활이나 네. 감정에 대해서 소비를 전략을 좀 하시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만 한마디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방송이어서 서툴러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편집의 힘을 믿어보기로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저도 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참여했고요. 제 이야기가 지금 뭔 이야기를 했는지도 전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아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이쪽으로. 네, 네. 지금까지 노무현 재단 대구 경북 지역위원회 김용환 상임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한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와 생각을 들어보는 일은 내 인생의 특별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하지 않더라도 나와 같은 생각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절규가 이를 지켜본 사람의 인생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소수의 가치가 작지 않다는 사실과 저희 생각이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람 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범함 속에 특별함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팀 사람과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